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주 김현선입니다.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가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한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주 방송 내용은 제주 MBC와 제주의 소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텍스트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정리해보는 더 이슈입니다. 오늘도 제주의 소리 문준영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번 주는 어떤 이슈를 좀 가지고 오셨나요? 예. 네,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네. 2021년 2월 20일로 제주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예, 시간이 어느새 1년이 됐어요. 제주에서 첫 확진자가 해군 장병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화들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제주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이 2020년 2월 20일이었고요. 고향인 대구로 휴가를 다녀온 뒤 감염된 해군 장병이었습니다. 국내 139번이자 제주의 첫 번째 확진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20번째까지는 대부분 해외에서 입국한 유학생과 가족들이었습니다. 네. 사실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한 달 확진자 수가 한 자리에 불과할 정도였는데요. 도내에서 발생한 도민 확진자나 지역사회 감염도 확인되지 않아서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네. 8월 휴가철에도 수도권발 확진자 20명, 9월에는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10월에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제주가 그래도 코로나19를 잘 방어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주를 이뤘었는데 지난해 11월부터는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는 했죠. 네, 네, 맞습니다. 11월 진주시 이통장 회장단 협의회 여파로 22명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12월에는 교회, 학교, 장례식장, 성당, 사우나, 라이브 카페 등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12월 한 달에만 무려 340명이 감염이 된 건데요. 네. 제주도는 집단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성탄 전날인 12월 24일부터는 강화된 특별 방역 대책을 적용했고요. 네, 네. 이때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는 확진자가 101명을 기록했고 현재 제주는 작년 말보다는 다소 확진자가 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언제 어디서 집단 감염이 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다행히 제주에 백신이 도착을 했어요. 예. 네, 맞습니다. 국내 제약사에서 위탁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5일 오전 제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송 차량을 통해서 미리 정해진 접종 기관 15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다국적 제약사에서 개발한 백신은 4월 이후에 제주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뭐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접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예. 네, 제주 지역 코로나 예방 접종은 도내 인구 69만여 명 가운데 만 18세 이상 인구 57만 네. 5,116명이 대상입니다. 네. 임신부나 18세 미만은 아직 임상 자료가 없어서 그렇군요.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네네. 그리고 접종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네. 그럼 나는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언제 맞을 수 있습니까? 예. 네, 아마 도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사안인 것 같은데요. 연령과 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접종은 26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만 65세 미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관계자 중에 접종 의사를 밝힌 수가 3,193명인데요. 네. 공급된 물량은 이보다 다소 많은 3,900회분입니다. 이후에는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진을 비롯해 고위험 의료기관의 의료인 119 구급대, 역학조사와 검역 요원 순으로 접종이 진행이 됩니다. 네. 백신 공급이 유동적인 상황이라서 우선 권장 대상부터 접종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정리를 하자면 만 18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은 3분기 혹은 4분기가 돼야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그럼 저는 한 3, 4분기쯤 맞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백신 공급이 시작된 건 정말 다행입니다만은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 한편으로는 또 방역이 좀 느슨해지는 그런 계기가 돼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전 국민의 70% 이상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 체계가 구축이 되는 시점을 11월로 잡고 있습니다. 네. 또 중간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모를 일이고요. 이 때문에
백신이 도착했다고 해서 느슨해지기보다는 항상 방역에 철저히 기하는 습관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감염병에 대한 긴장을 계속 갖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많은 일상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러한 변화가 제주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작년 한 해 제주 지역 경제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생산, 소비, 건설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생산 분야를 보면 숙박, 음식점, 도소매, 운수 창고들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네. 특히 서비스업과 도소매 판매에서는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전국 서비스업 생산이 전년 대비 2% 정도 감소한 반면 제주는 10.4%가 줄었고요. 네. 도소매 판매도 제주는 26%나 줄었습니다. 네. 제주는 아무래도 관광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관광객이 줄면 당연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예. 네, 관광업 부진에 따른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면세점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도소매 판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고요. 건설 수주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고용률도 전 연령층에서 모두 하락했습니다. 네. 순유입 인구는 늘었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총 작년 제주에 한 해 3,378명이 순유입이 됐는데 다만 특이한 점은 다른 연령층과 다르게 20대는 오히려 빠져나간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이슈는 뭔가요? 예. 네, 21년 만에 이루어지는 4.3 특별법 전면 개정입니다. 작년 7월 오영훈 의원 등 136명이 법안을 발의했으니까 이제 7개월이 됐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예. 네, 4.3 특별법 정식 명칭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네. 2000년 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이 진상조사에 있어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다만 여기서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 문제 해결을 하는데 모범적인 순서는 맨 처음엔 진상규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피해 배상입니다. 제주 4.3은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왔죠. 나왔고요.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 네. 이제는 피해 배상이 돼야 하는 차례인 겁니다. 네. 국가 권력에 의한 학살인데 아무런 배상이 없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번 4.3 특별법은 배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핵심 중 하나입니다. 배보상과 관련해서 이번 전부 개정안은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그 4.3 수영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내용도 포함이 돼 있죠. 예. 네, 4.3 당시 수영인들의 재심과 관련된 내용도 실렸습니다.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특별 재심 규정을 신설했고요.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4.3위원회가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또 뭐 짚어야 할 다른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밖에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와 관련된 법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종 선고, 청구에 관한 특례도 있습니다. 4.3 당시에 행방불명이 돼서 사망 여부가 여전히 행정적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실종자의 사망 신고를 할 수 있게 네. 됐고요. 실종자와 그 유족 간의 신분 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4.3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4.3 트라우마 치유 사업 실시에 대한 근거도 담았고요. 또 추가 진상조사 실시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에서 가장 크고 높은 건물인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지난해 12월 18일 공식 개장했습니다. 38층 높이의 드림타워는 이전까지 제주의 최고층이었던 롯데 시티호텔보다 2배가량 높고 연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63빌딩의 1.8배 규모라고 하는데요. 드림타워는 건설 초기부터 논란의 대상이었고 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드림타워의 마지막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카지노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드림타워 카지노의 운명과 도내 카지노업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 의원님은 좀 오랜만이고, 예. 김 박사님은 지난주에도 뵙고, 지금 드림타워 이제 확장 이전하는 절차들이 계속 진행 중인데 지금 네.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된 건가요? 일단은 지난 작년에 카지노 관련된 영향평가가 통과가 됐고요. 네. 지금 1월 달에는 카지노 이전하고와 관련된 신청서를 이미 제주도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데관광개발은 카지노 이전 신청 이미 확정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3월 오픈 예정이라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3월이면 오픈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되게 높아 보인다. 그래서 물론 이제 카지노라고 하는 것이 제주 지역 경제라든지 뭐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도민사회 논란은 크게 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의회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지사가 승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카지노를 원래 면적보다 2배 이상 크게 확장 이전할 경우에 우리가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드림타워의 경우에 그 평가를 통과를 했죠. 근데 이제 그 평가의 한 항목인데 이제 도민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 이것이 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 보도들 보셨죠? 좀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는지. 네. 일단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뭐 다가오는 우리 의견조사 그 과정에서 아마 그 집행부와 그리고 당사자 간의 얘기를 들어보고 해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지. 지금 현재는 언론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물론 도의 입장에서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제 언론 보도상에 보면 결국은 그 도민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상 도민 의견 수렴이 아니라 카지노 관련된 분들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일방적인 의견을 전달받는 그런 어떤 제도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걸 드러나 버려서 상당히 좀 우려가 크죠.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물론 이제 사실관계를 따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제대로 된 도민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가 도입이 된 이후에 사실은 드림타워가 가장 첫 번째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15명의 위원들 중에 14명이 적합, 한 명이 이제 조건부 적합해서 사실상 거의 만장일치로 적합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는 그렇게 적합으로 판정이 되긴 했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전히 어떤 그 제도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를 한다는 것은 그 평가 과정이 도민들이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좀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렇다고 보시는 건지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예. 그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9년도에 저희 제주도에서 이제 권한 이양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카지노 관련된 전담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19년도에 관련된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이제 밑거름을 했다고 보는데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까지 카지노 영향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배점에 관련해서는 사실 전국적인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만들다 보니 과거의 사행성 영향 평가와 관련된 그 평가 항목 그리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지금 이따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지역적인 특성 그리고 배점 기준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찌 보면 거의 틀에 짜여진 대로 가다 보니 뭐 여러 가지 도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지노가 기본적으로 사행산업이다라고 하는 정서적인 반발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들이 있겠죠. 근데 다만 제주도가 뭐 카지노 관련돼서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고 관련 과도 신설하고 뭐 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한다면 좀 진일보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 다만 문제인 건 뭐냐면 아까 김한국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카지노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를 할 때 경제적인 영향 평가만 너무 치중한 게 아니냐. 카지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 특히 이제 노영이라고 하는 경우는 그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교육 시설이 좀 밀집되어 있고요. 주거 시설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지역적인 특성들을 반영해서 그런 걸 배점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조례를 만들고 관련된 기준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마치 핑계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뭐 김동현 박사님 말이 맞지만 그 제도적인 한계가 그 최근에 이제 카지노와 관련해서 이제 신화월드 카지노 그리고 드림 카지노가 이제 대형화가 되면서 이제 도민들이 우려했던 그런 여러 가지 보완점들을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그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확실한 그 법적인 근거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꾸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국 최초로 그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에 대한 이제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사실 미비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번 상임위에 들어가서 보니까 물론 그 드림 카지노하고는 이제 별개의 내용이지만 어찌 보면 좀 더 강화하는 쪽에서 도민 의견도 좀 많이 듣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배점에 관련돼서도 지역적인 영향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배점을 좀 높여야 뭐 이게 맞다 보지 지금 현재 신화역사월드라든지 드림 카지노에 대해서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저도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금 카지노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적었다. 그리고 특히 노영이라고 하는 위치가 지금 뭐 다른 롯데 뭐 중흥관광단지다 이런 데는 소위 말하면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이고 도민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근데 노영은 누구나 드러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제 주변에는 어린 초등학생들이 드림타워 개장했다니까 놀러 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럼 이렇게 주민들의 접근이 굉장히 용이한 곳에 카지노 산업을 그리고 대형 카지노가 들어선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받게 되는 여러 가지의 영향들, 특히 이제 카지노 그동안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행여나 지금 거기에 뭐 학부모 입장이 있으신 분들은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학부모라든지 주민들의 우려가 정확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산업 영향 평가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바로 주변에 있는 네.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공론화나 네. 이런 것들은 좀 모자르지 않았나. 이 지금의 제도 자체가 그런 한계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인 것 같거든요. 예.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뭐 그 평가 항목에도 보면 마지막에 그 배점 200점으로 해서 네. 여러 가지 뭐 설문조사 내지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솔직히 저는 그 지역 주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전적 의미인지 아니면 사후적 의미인지에 네네.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학습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생활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견 제시 그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 해서 네. 그 사업 시행자 측에다가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애들이 학습권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그 현장 방문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그쪽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뭐 생각하는 그 범위까지 안 갔다 했을 때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좀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도의에서 이런 얘기나 대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 고문적인 일이라 봐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제도상에서는 강제적인으로 사업자 측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권고하거나 아니면 도의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정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 실제 피해가 있다거나 아니면 학습권이 크게 침해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면 물론 좋습니다. 카지노 산업이 뭐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도민이 적절하게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잖아요. 좀 그렇다고 한다면 도에서 이렇게 예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얼마나 했는가? 도에도 이런 책임으로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카지노 관리와 관련된 어떤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의 제도적 기반이 지금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 최근에 이제 김한국 의원이 그런 문제점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조례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죠. 네. 예전에 이제 이상봉 의원이 사실은 확장 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네. 조례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도의에서 사실상 부결이 됐어요. 상정 자체를 하지 않는 걸로 상임위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조례안하고 지금 김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그 2019년도에 이제 이상봉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의 주된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김현성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어찌 보면 10% 면적을 증가하는 그 범위를 초과하면 이전 확장할 수 없다는 그런 어찌 보면 가장 강한 아주 강한. 네. 엄격한 그런 이전 변경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상임위 통과를 못했다고 보고요. 이번 제가 조례 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5년마다 기본계획, 카지노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아까 우리 김동연 박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사전적 의미로 기본계획의 이제 용역을 통해서 이제 발굴을 해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카지노 영향 평가에 대한 이제 부분이 지금 현재는 규칙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제도 안으로 집어넣어서 조례에 담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행정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겼다 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안에 지역적인 입지 조건과 그리고 주변 영향에 관련돼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세분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점 기준도 이제 지역적인 특성에 맞추어서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서 저는 지금 현재 그 카지노 영향 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보다는 좀 진일보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보다는 훨씬 낫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제도가 만들어져도 제도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심의위원 구성이라든지 배점 기준을 만들 때 대부분 지금까지 보면 관광산업 또는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단순하게 경제적 효과만 하고 어떤 인문적인, 또 문화적인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의견들이 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굉장히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왜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도록 제도를 막아버리냐. 그래놓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이거 제도적 한계다라고 소위 말하면 손 놓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도 운영에 있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카지노 산업이 갖고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개진하는 분들도 참여해서 그분들의 우려도 도민사회 일각에 분명히 존재하니 그런 부분들도 반영해서 제도를 좀 제대로 운영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좀 말씀드려야 네. 되는 게 그 카지노 영향 평가 심의위원회의 그 인적 구성을 보면 한 5개 분야에 한 50분 정도가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각 건건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제 무작위로 각 분야에서 3분씩 해서 15분이 위촉이 되는데 물론 그 행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시민사회단체에서 봤을 때는 부족함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도 그 50명의 명단을 봤는데 일부 오해의 소진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 시민사회단체가 전혀 배제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고 그분 역시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건부 적합이라는 그런 그 판단 기준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제도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저는 일정 부분 객관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런 게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50명의 인프라 중에 무작위로 이제 뽑아서 하는 거라서 물론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진이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위원회를 그렇게 폄하하고 하고 싶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배점 기준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도, 그리고 이제 도민 의견 수렴 이렇게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부분들을 또 강하게 보완을 했고 지금 개정안보다 조금 더 이런 부분은 더 보완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배점 기준을 보면 그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포지션이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 영양평가심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율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아까 김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그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당하는 피해에 대한 배점 기준이 지금 현재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권에 대해서 그리고 학습권, 사회 문화적 영향 그리고 환경적 영향 이 부분이 네 가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준 배점이 200점밖에 안 됩니다. 1000점 만점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저는 영양평가 심의위원 분들이 지역적으로 도심권에 있을 때는 평가 배점을 좀 늘리고 그리고 영양 관련돼서도 늘리고 하다 보면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공론화가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 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개선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 밀집 지역에 카지노가 들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드림타워가 허가될 당시부터 롯데공항개발은 카지노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목을 매달았습니다. 카지노가 돼야 드림타워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홍보도 했었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안들이 미리 좀 예견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도에서나 도의회에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보완한 방안이 좀 먼저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 좀 손을 놓고 있다가 지금 뒤늦게 이런저런 문제 지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문제 지적을 해봐야 지금 개선 방안이 전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런 점들이 되게 아쉬운 거죠. 지금 이제 확장 이전에 있어서 이제 영양평가 제도라는 게 사실은 확장 이전하는 것들을 이제 두고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이거를 따지는 거고 사실은 이제 카지노가 계속 영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실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조금 더 사회에 기여해야 되는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도의회에서 지난번에 이상봉 의원의 그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킬 때 갱신 허가제를 좀 이거를 시행을 해달라라고 이제 정부에 건의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갱신 허가제에 대해서는 그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들 받아들이시고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을 해나가야 될지. 그 갱신 허가제가 94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94년도에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없어졌는데요. 저는 한 예를 들어보면 지금 폐광 지역의 카지노 산업도 3년 허가 기간이 3년이고요.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도 5년 주기입니다. 그리고 카지노와 관련해서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1년에서 5년 단위로 하고요. 그리고 카지노 산업이 가장 발전된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3년입니다. 그리고 마카오 같은 경우도 20년이고 추가 5년밖에 못하도록 이제 허가 기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갱신 허가 기준이 없어지는 바람에 안 됐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 제도 개선 6단계, 7단계에서 이게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 불수용하는 바람에 안 됐고 이번 저희 7단계에도 한 2개의 사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갱신 허가제, 또 하나는 양도 그리고 양수 합병 등 사전 인가제 도입에 관련된 특례를 이번에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물론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카지노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카지노 산업이 갖고 있는 역사가 굉장히 긴데 가만히 따져보면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특히 규제 완화라고 하는 그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많은 경제적 규제들이 풀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 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졌고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요즘은 뭐 장사가 안 된다 좀 울상이긴 하지만 지금도 카지노 산업이 호텔 뭐 여러 가지 산업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신의 회사의 사활길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로 풀렸던 카지노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제주도에서는 그걸 필요하다라고 도의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회에서 입법기관이거나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식이 제주도의 인식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제주도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올려봐야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이제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카지노가 들어와서 어떤 경제적인,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 그러니까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어떤 부작용,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킬 만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들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사실은 카지노가 뭐 확장 이전을 할 때 들어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건데요. 지역사회의 어떤 기여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뭐 조례로 그 부분들을 좀 담보를 하든 좀 어떤 부분에 대한 좀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예. 먼저 말씀하시죠. 뭐 지금 현재 관광진흥 부과금도 있는데 근데 지금 현행 기준으로 해서의 매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강화할 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카지노 산업이 지금 뭐냐면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구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업자가 이 정도의 매출을 자기가 거뒀습니다라고 신고만 하면 그 관리할 수 있거나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매출을 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가 좀 필요하다. 그래야 그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 규모의 지역사회 기여금 이런 게 우리 가능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아무리 지역사회 기여를 해야 되고 뭐 지역사회 이익을 환원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투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자 마음대로 금액을 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카지노 산업이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 영향이 가장 핵심은 뭐냐면 경제적인 효과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를 이제 오픈할 때 그 지역 발전 기금으로 10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냐면 곶자월 재단으로 갔거든요.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카지노와 관련돼서 이번 드림 카지노 같은 경우도 부대 조건에 들어간 부대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광진흥기금의 용도를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진짜 필요한 뭐 선택적인 부분 교육이라든지 복지에 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말 그대로 카지노 산업과 관련된 관광진흥기금은 그쪽밖에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관광 쪽으로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드림 카지노와 관련돼서도 이제 업체 측의 주장으로는 매해 이제 한 500에서 한 600억 정도 기금을 낸다고 하는데 이 자체도 뭐 큰 틀에서는 관광기금에 흡수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체감도는 저는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관광진흥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제도 개선도 저는 이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피해는 자기들이 보고 있는데 그리고 뭐 기업 사업자 측에서 지역 기여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자기들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도상 어쩔 수 없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사업자가 내겠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러죠.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뭐 사업을 허가받는 과정에서는 필요해서 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사업비라든지 뭐 운영 부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난색을 피하면 저희도 입장에서는 돈을 내놔라고 할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제도적인 보완이 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물론 관광기금으로 조성이 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용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좀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근데 그 물론 신화 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곶자월에 지어졌기 네. 때문에 그 곶자월에 대한 훼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곶자월 재단이 갖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명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다른 차원의 명분과 좀 다른 차원의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머리를 맞대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전국 최초로 이제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라는 것들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하게 제도가 잘 보완된 다음에 시행이 됐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긴 있지만 뭐 이제라도 이제 그 수정 보완을 하려는 노력들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예,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드림타워 카지노는 뭐 그 개정된 조례안이라든지 뭐 그 제도 보완 논의에 대해서 이제 해당 대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데요. 이제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이거 불허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제도적 미비점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이죠. 최근에 이제 도의회가 이제 의견 수렴, 그러니까 의견 청취를 하기에 앞서서 현장 방문을 하셨어요. 예. 예. 아쉽게도 그때 뭐 그 현장에서 취재 기자들은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방문 질의응답하는 것들을 직접 취재를 못했어요. 예.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했었는데 그 현장 방문했을 때 어떤 뭐 이렇게 오간 내용들 좀 같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현장 방문한 목적은 그 사업 소재지 변경과 면적 확장에 대한 부분을 이제 현장 점검했는데요. 사실 특별히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허가가 나기 이전이라서 그냥 저희가 면적만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 그 카지노 시설 볼 수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카지노 산업이 앞으로 들어갈 그런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장 확인 조사를 한 만큼 이제 그 의견 제시할 때 뭐 사업자 측 그리고 행정기관의 입장을 명확히 듣고 여러 가지 그 도출된 안으로 해서 의견 제출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불허라고 자꾸 언론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불허라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이 히스토리를 보면 영향평가를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자꾸 저희 의회 보고 불허해라 하는데 저희에게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저희는 단지 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그 조건부 그리고 적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추가 의견 제시하는 네. 그 단계지 자꾸 언론에서는 저희 보고 불허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한테는 권한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하면 그 이후에 카지노 감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 최종적인 허가는 도지사가 하는 거라서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언론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는 저는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를 안 높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상 이게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근데 좀 도민사회 일각에 여전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행 제도로는 도민 의견도 제대로 수렴되지 못하고 그리고 카지노 산업에 대한 도민적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단 사업자 측에서는 이미 카지노가 허가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여러 가지 사업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면 제가 도민 한 사람을 보면 되게 자존심이 상해요. 아니 도대체 이 롯데관광개발은 저희 도민을 뭘로 보고 아직 도지사의 인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이미 기정사실화 것처럼 언론 보도도 하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이런 거 보면 근데 도민 사이에 여전히 카지노 산업이 갖고 있는 특수한 산업적 성격 때문에 여전히 부정적 여론이 많고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는 관광단지도 아니고 인구 밀집 지역이고 교육시설이 많은데 이렇게 들어서 되는가라고 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 속에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입장이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하는 건 글쎄요 아마 그 지역의 인근 주변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신 학부모들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이 들으신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제 우려스러워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불허. 네. 뭐 아무튼 승인의 문제는 지사가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 도의회 의견 제시가 사실은 여러 가지 무게를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뭐 불허해라 이런 네. 시민단체의 요구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광희 소속 의원이시잖아요. 네. 어떤 의견이 제시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고 김 박사님이 보실 땐 또 어떠신지 좀 이야기를 해보죠. 예.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제출된 안건을 저희가 보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영향평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부분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역할은 추가 의견 제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향평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 그리고 의회에서 이제 생각하는 안인데요. 그 안들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뭐 요구사항이 한 7가지 정도가 네. 되는데요. 예. 이런 내용들이 얼만큼 이제 그 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 검증 확인 절차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행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네. 우리 시행자에게 요구를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아마 그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 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용역 결과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뭐 물론 뭐 자꾸 데이터가 도민의 여론하고 안 맞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 데이터를 신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도민 여론조사, 쉽게 말하면 지역 주민 그리고 도민 여론조사는 뭐 한 69%, 그러니까 69점이죠. 그 정도 평가가 나온 그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그 틀에서 봤을 때는 뭐 69점 그리고 전체 평점은 한 89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뭐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그 자료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민 자꾸 의견들은 이제, 뭐 어떤 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먼저 좀 듣고 의견 갈까요? 제시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아쉬운 게 도의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카지노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도민들의 의견이 있으니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거나 뭐 도민적 견제나 감시 역할이 만들어질 때까지 사업자 측에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달라. 라고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자 측에서도 그 도의의 의견을 자체로 묵인하거나 묵살할 수 없으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금 현재처럼 뭐 예를 들면 고용 문제라든지 뭐 지역 주민들의 뭐 편의시설을 지어달라고 하는 의견들을 그대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좀 더 좀 적극적인 어떤 의견 개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그겁니다. 뭐 주민 고용을 좀 일부 해주라. 그리고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구체적 지원 계획을 좀 해주라. 지역에 그리고, 대한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 되는 그 교통 정체 현상 이거에 대한 개선점을 해주라 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요구들이 일부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그 시행자 측에서도 일부 이제 수용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카지노 그 정책과에서 그분들하고 어찌 보면 이제 또 협상을 할 겁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방문하셨을 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좀 그 업체 측에 전달을 하시고 이야기를 듣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 저희 절차가 행정 방문 끝난 이후에 이걸 네.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심의할 때 충분히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아까 이제 의원님 계속 얘기하셨지만 이제 그 최종 결정은 지사가 하는 거다 이런 얘기 계속 하셨거든요. 원지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죠. 예, 김 박사님. 저는 이제 찾아보니까 예전에 뭐 선거할 때도 이 MBC 프로에 나오셔서 카지노 관련돼서 허가하지 않겠다 뭐 이런 관련된 발언을 하신 것도 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최근에 신년 대담인가요? 제주 지역 언론과의 대담에서도 보면 카지노를 허가해 주는 걸 뭐 기정사실화하면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셔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뭐 시민사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불허 결정이 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인가를 해줄 수 하는 그런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지사의 입장에서는 네. 어찌 보면 최종 승인을 할 수 있는 허가권자라고는 하지만 그 행정이라고 하면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없으면 그 절차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절차적으로는 그 카지노 영향 평가 심의위원회의 그 전체적인 의견이 저는 최종 위원회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합성이 이제 법적으로 불허가 아닌 이상은 지사께서는 물론 고민을 할 겁니다 하겠지만 특별히 허가를 안 내줘야 될 명분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절차상의 문제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지사께서도 그 아까 우리 박사님 얘기했지만 신규 카지노에 대한 허가는 자기 임기 중에 없을 것이다. 이 말씀 분명히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 또 어떤 말씀을 했냐면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카지노의 이익이 지역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이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카지노가 대형화가 되고 뭐 긍정적인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지사의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밖에 볼 수 없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드림타워 확장 이전과 관련해서 이제 제주도가 이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 이후에 미칠 영향은 굉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튼 뭔가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전망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제 받아들였을 경우 아니면 불허했을 경우에 뭐 지역 그 다른 카지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도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신화역성으로 마찬가지고 드림타워 이게 되면 이제 카지노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기존의 카지노를 새롭게 인수합병하거나 아니면 이전해서 확장하는 방안이 카지노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 수단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시그널을 그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그 현행 법상으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굉장히 아까 말했지만 굉장히 좁은 규모에서 소규모의 카지노 하다가 이제 점점점 대규모가 되고 그리고 대형화되는 게
카지노 사업자 입장에서는 외딴 곳에 카지노가 있는 것보다 도심 가까운 데 있는 게 훨씬 좋으니까 도심 인근에 대형 카지노가 더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도민사에서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저는 이제 물꼬를 틔워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앞으로 어찌 보면 제주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빗장 하나를 열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지금 이제 그 허가를 해줄 거를 기정사실로 얘기를 해서 하신 거고 만약에 불허를 한다고 하면 글쎄, 불허를 업체에서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대단히 낮아 보이긴 하나 지금 뭐 사업자 측에서 굉장히 난감하겠죠. 왜냐하면 카지노가 그 지금 드림타워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에 근데 사업자 측에서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도민적인 일각의 우려고 그리고 도민사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그럼 도지사의 권한이니까 충분히 뭐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뭐 만약에 불허했다고 했을 때 그 불허에 대한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법적인 하자, 절차적인 하자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측하기는 그렇지만 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지사께서 판단하실 거고 저는 이번 이 그 카지노 이제 드림타워 이후에 그 영향을 좀 제가 판단을 해보고자 하면 제주도의 카지노 산업이 80년대, 90년도에 생겼고요. 지금 대다수의 카지노, 신화월드, 드림카지노 빼놓고는 다 어찌 보면 300평 규모의 작은 카지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다고 보는데 단 저는 아까 박사님 얘기한 대로 그럼으로 인해서 대형화가 될 것이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앞으로는 지리적 여건, 주변 환경에 따라 가지고 배점 기준을 달리할 수 있고 또 이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자체를 우리 조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 카지노와 관련된 그 우리 기업에서 뭐 확장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진 않고요. 아마 물론 시도는 하겠죠. 근데 그 관련된 관리 감독은 지금과 달리 아마 굉장히 엄격히 시행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얼마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꼼꼼하게 하는지 글쎄요. 이게 너무 글쎄 좀 나이반 판단이 아닌가 싶은데 기업들 입장에서 하나의 신호를 줬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시도를 계속 할 것이고 그러면 그런 시도를 할 때마다 저희들로서는 막을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뭐든 적법한 수단이 없어요. 그럼 계속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 안 놓을 겁니다. 예. 글쎄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지금 발의한 그 조례 개정안만으로는 조금 약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이게 제주도에서 카지노 산업에 대한 뭐 어떤 불안감과 정부의 카지노 산업에 대한 정책이 달라요. 정부의 카지노 산업 정책은 명백합니다. 규제 하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서 일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가 실질적으로 입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일 뿐더러 제주도가 갖고 있는 권한 자체도 굉장히 미약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빗장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럼 사업자 측에서는 이게 돈이 된다는데 안 뛰어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저희가 네. 김 박사님 말씀 명심해서 제도를 계속 고쳐 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오늘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예, 우리 깨톡 순서로 마무리를 좀 하죠. 예. 김 의원님 먼저. 예, 의원님 먼저 좀 하실까요? 예,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제주도 지역 경제 그리고 취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좀 앞서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카지노 우리 대표님께 깨톡을 좀 날려보겠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요즘 제주도 관광 그리고 카지노 산업 어렵지만 지금까지 약속했던 도민과의 약속 지켜주시고 특히 또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롯데관광개발 이제 제주도 본사 이전하셨는데요. 제주도 향토 기업으로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김 박사님. 저는 원희룡 지사님에게 깨톡을 날리겠습니다. 카지노 산업을 살리겠다고 제주를 도박의 섬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도민사회 일각의 우려들 충분히 좀 숙고하시고 현명한 결정을 좀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카지노 논란이 되고 있는 카지노 이전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예, 편안한 토요일 오전에 함께한 명쾌한 주 다음 주에도 유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